19번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 테크놀로지 기술이죠, 기술. 자, 디지털 기술은 are essentially related to metaphors.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essentially라는 거는 일단 본질적으로 하는 뜻이죠? 본질적으로. 근데 이거를 그냥 사실상 그러하다 정도의 느낌으로 봐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 메타포라는 거는 은유죠, 은유. 어떤 걸 비교하는 거. 이게 이제 메타포입니다, 메타포. 자, 보면은 이 디지털 기술은 본질적으로 사실상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이 메타포랑 관련이 있대요. 또 은유랑 관련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그런데 이 디지털 메타포는 are different from linguistic ones in important ways예요. 자, 일단 여기서 once라는 이 대명사가 나왔으니까 이 once는 당연히 metaphors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 but이 나오면서 결국 1번 문장에 좀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되는데 바로 뭡니까? 이 디지털 비유는, 디지털 은유는 언어적인 은유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측면에 있어서. 자, 디지털 기술이 메타포랑 관련이 있는데 이 디지털 메타포는 언어적인 메타포랑은 되게 다르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 1번 문장만 보면 약간 좀 애매합니다. 자, 항상 말하지만 1번 문장을 이해를 잘하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좀 비교적 문장이 무난하게 나왔을 땐 1번 문장을 여러분들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1번 문장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진 않을 때 어느 정도 느낌만 잡아주고 이제 다음 문장으로 쭉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요. 이 linguistic metaphors, 언어적인 은유는 패시브화돼요. 자, 패시브. 이 패시브는 정말 중요한 단어죠. 수동적인. 그리고 이거의 반대말은 액티브죠.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 그러니까 뭔가 수동적이래요. 느낌이 조금씩 오죠. 언어적인 메타포는 약간 수동적이야. in the sense 대시니까 뭐뭐한 측면에서, 뭐뭐에 있어서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어떤 측면에서 the audience needs to choose to actively enter the world proposed by metaphor예요. 자, 이제 1번 문장과 2번 문장을 여러분들이 연결을 좀 잘할 수 있는 단서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보면은 audience죠. audience는 관객, 청중, 글이라면 독자겠죠. 자, 이런 audience가 need to입니다. 되게 강한 단어예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뭘? 적극적으로 그 세상에 들어가야 돼. 적극적으로 이 독자가 세상 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해야 돼요. 어떤 세상이에요? proposed by metaphor니까 그 은유가 제안을 했던, 그러니까 이 은유를 이해하려면 그 정확한 그 맥락 안으로, 그 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언어적인 건. 괜찮습니까? 조금 어렵죠? 다음 문장 보시면 이제 좀 명확한 예시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해가 점점 더 될 거예요. 자, 이 세익스피어가 썼던 은유가 있대요. 바로 time is a beggar라는 어떤 은유가 있대요. 시간이 beggar래요. beggar는 국어라는 사람? 거지 정도로 보면 됩니다. 시간이 beggar예요. 여러분들 이 지금 은유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죠? 왜? 이거 뭐라고 했어? 아까 2번 문장에서. 패시브하다고 했잖아요. 수동적이야. 우리가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안쪽으로 더 깊숙이 적극적으로 들어가 줘야 된단 말이지. 그 말이 지금 3번 문장에서 반복이 될 거예요. 자, 이 시간은 beggar다라는 세익스피어가 썼던 이 은유에서 독자는요, is unlikely to understand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 은유에 대해 이해를 못해. 뭐 없이. without cognitive effort and without further engaging Shakespeare's prose. 자, 일단 단어를 좀 보시면 cognitive는 이 머릿속으로 인식하는 거죠. 인식. 인지. 그리고 effort는 노력인 거 아시겠고요. 그리고 engage는 engage가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한데 아무튼 참여, 뭐 적극적, 뭐 개입 정도로 볼게요. 여기선. 그리고 prose는 산문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자, 산문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글이죠, 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마저 가면은 의식적으로 약간 노력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또 뭐 없이니까 셰익스피어의 글을 더 많이 읽어봐야 돼. 더 잘, 더 깊게 이런 걸 읽어보지 않고 노력을 별로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왜? 패시브하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이해하려면은 적극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뭡니까? 언어적인 은유. 괜찮죠? 다음 4번 문장 보시면요. 기술적인 메타포가 나옵니다. on the other hand니까 반면이죠. 이제 비교해주는 글이 나오죠. 비교해주는 글. 반면 이제 기술적인 메타포는 액티브하죠. 방금까지 했던 이런 거는 linguistic 메타포, 언어적인 메타포. 이거는 약간 수동적인데 이제 기술적인 메타포는 액티브예요. 적극적입니다. 자동으로 뭔가 하는 느낌. 쭉 나와요. 그리고 종종 imposing합니다. imposing이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건 약간 강한 인상을 주는 거예요. 뭔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인상이 강하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액티브하죠. 이거 자체가 느낌이. 자, 어떤 면에서 that they are realized in digital artifacts. 이제 이 디지털 메타포들이 실현이 되죠. 어디서? 이 디지털 인공물로. 이 디지털 인공물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 같은 거죠. 스마트폰, 뭐 컴퓨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뻔히 보이잖아요. 여기 뒤에 나옵니다. They are actively doing things. 뻔히 이런 것들이 뭐 합니까? 어떤 무언가를 구현해내죠. 뭐 예를 들어 클라우드라고 해볼까요? 뭐 기술 클라우드가 뭐 어떤 사진이나 어떤 문서 같은 거 저장하고 이런 것들 뭔가 딱 눈에 딱 보이죠. 이게 되게 액티브하고 임포징하다는 겁니다. 강한 인상을 줘요. 딱 봐도 이런 거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안 끝났어요. 다 왔습니다. Forcefully changing a user's meaning horizon. 자, forcefully니까 되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느낌. 자, 강하게 우리 사용자들의 의미 지평을 바꾼대요. 자, 이것도 이제 의미 지평이 어려운데 호라이즌이라는 단어가 이제 지평이죠. 어떤 수평선, 지평선. 이게 이제 호라이즌인데 이런 식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뭐 어떤 사고방식 아니면 가치관까지도 여러분들 이게 실제 표현으로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꼭 알아두세요. 우리 사용자들 어떤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디지털 아티팩트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의 세계관,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거를 확 바꾼다는 겁니다. 왜? 아까 말했듯이 어떤 기술이 딱 생겼어? 디지털 메타포가 딱 생겼어요? 그거를 보고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게 있었네? 액티브하기 때문에 딱 봐도 이제 언어적인 메타포랑은 달리 이런 거구나 하면서 바로바로 우리의 생각이 딱 깊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좀 어려운 이 4번 문장이었습니다. 설명이 길었죠? 다음 5번 문장입니다. 자,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 기술 창작자라고 해볼까요?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은 cannot generally afford to예요.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할 여유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require their potential audience to wonder how the metaphor works예요. 자, 보시면 require A to B입니다. A에게 B 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A에게 B 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붙여봅시다. 일반적으로 뭘 할 여유가 없냐면 자신들의 잠재적 고객들이죠. 이제 이 기술을 구매할 잠재 고객들. 이 고객들이 궁금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낫이니까 how the metaphor works니까 어떻게 그 메타포가 구현이 되는 거야? 그 메타포를 딱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비자로서.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쓰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캔낫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보통은 이 셀링 포인트죠. 판매 포인트, 뭐 판매 핵심? 판매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is that the usefulness of the technology is obvious at first glance예요. 자, 셀링 포인트가 뭐예요? 이 기술의 유용함이라는 것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뻔해야 돼요. at first glance니까 딱 처음에 봤을 때. 자, 그러니까 완전 액티브하죠. 여러분들 이거 이해됩니까? 링기스틱 이제 메타포는 그걸 하기 위해서 독자가 깊이 들어가야 돼. 자, 그런데 오히려 이 기술은 어때요? 액티브하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눈치를 채야 돼요. 반대로 오히려 이거를 이거 기술 어떻게 쓰는 거야? 라고 이렇게 잠재 고객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궁금해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완전 지금 반대의 느낌을
5번 문장까지 자꾸 살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반면 이제 세익스피어는 is beloved니까 사랑을 좀 받습니다. in part because니까 부분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 이제 in part 하는 건 이제 partly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partly because의 느낌으로. 자, 부분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 그의 작품의 의미가 is not immediately obvious. 딱 봤을 때 이제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딱 보자마자 이해가 안 되니까. 오히려 그래가지고 세익스피어는 좀 인기가 많은 거예요. 좀 사랑을 받고. 그리고 뭘 필요로 합니까? Some thought on the part of the audience. 이제 관객들, 즉 독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이런 걸 필요로 하니까 오히려 세익스피어는 이렇게 사랑을 받기도 한다. 의 느낌으로 이제 마지막 6번을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30번 이제 또 들어가 볼게요. 허버트 이제 사이먼 이 분이 노벨상을 이제 탄 거죠. For recognizing our limitations.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이제 인식한 거에 대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한계가 있냐? 정보, 시간, 그리고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인지 능력. 이거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라는 거를 제대로 이제 recognize를 딱 했던 그 이유로 이제 노벨상을 이분이 수상을 하셨대요. 다음 문장 또 보시면요. As we lack the resources to compute answers independently. 우리가 이제 부족하죠. 어떤 리소스, 어떤 자원, 유용한 거, 이 필요한 거, 이런 게 리소스죠. 이런 게 좀 부족해. To compute answers니까 어떤 답을 계산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우리 스스로 독립적으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이 자원들이 좀 부족하단 말이죠. 여기 1번 문장에 나왔잖아요. 한계가 있다. 자, 부족해가지고 우리는 뭐 합니까? distribute 하죠. distribute는 분배하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The computation across the population. 이제 인구 전체에 걸쳐서 이제 계산을 나누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 정도의 리소스를 갖고 있고 쟤는 이 정도의 리소스를 갖고 있고 뭐 다른 애는 또 이런 정도의 리소스를 가지고 있고 하니까 우리 스스로 다 독립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답을 천천히 해결을 하죠. 제너레이션, 말 제너레이션이니까 이제 세대에 걸쳐서 바로 우리가 딱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세대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제 답을 해결한다라는 게 이번 문장이죠. 다음 문장 보시면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전부는 socially learn the right answers예요. 이제 올바른 정답을 사회적으로 학습하는 거다. 사회적으로 배우는 거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배운다는 게 뭡니까? 지금 이번 문장에서 우리가 다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세대 간으로 이렇게 나누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거를 계산을 하고 답을 도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한테도 배워나간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3번 문장을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 4번 문장 또 보시면요. You don't need to understand. 당신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How your computer or toilet works. 이제 당신의 쓰는 컴퓨터랑 집에 있는 변기 있죠? 이 변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거 기술 그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그냥 사용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컴퓨터의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변기 물 내리는 거, 물 내리는 버튼이 있죠? 그런 것만 이제 사용할 수 있으면 되지 그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올바른 정답만 하면 됩니다. 비슷한 말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게 보이죠? 5번 문장 보시면요. All that needs to be transmitted is which button to push. 여기에 비슷한 말이 또 나오죠. 이제 전달될 필요가 있는 것은 즉 그냥 전달되는 것은 is which button to push니까 어떤 버튼을 우리가 눌러야 하는가이다. 이 버튼 누르면 이제 변기가 내려가고 뭐 아니면 또 이 버튼 누르면 컴퓨터가 켜지고 이제 이런 것들 있죠. 어떤 버튼을 이제 눌러야 되는가 그것만 전달하면 된다. 본질적으로 사실상 how to interact with technologies.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이죠. 즉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아니라
자꾸 비슷한 말을 반복해주고 있죠. 다음 6번 문장입니다. 조금 말이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잘 따라와 보세요. 자, 그래서 instead of는 여기 밑줄이 쳐져 있네요. rather than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뭐뭐 하지 말고, 뭐뭐 말고, 대신에도 좋고, 뭐보다도 좋지만 그냥 뭐 말고가 편해요. 뭐 말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말고 뭐보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mental capacity니까 머릿속 능력이죠. 기억할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능력 이상으로 더 많은 정보를 가질 필요가 없어.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지 말고 그럴 필요가 없어. 지금 얘기를 똑같이 해주고 있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큰 뇌를 데디케이트 할 수 있는 거예요. 데디케이트는 헌신 전념이죠. 몰두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디에? 작은 조각에. 큰 계산의 작은 조각. 아, 이 말이 좀 어렵죠? 큰 계산의 작은 조각이라는 건 여러분들 결국 이 글의 문맥을 쭉 또 고려를 해보면 결국 사람 한 명 한 명은 개개인의 능력이 정해져 있잖아요. 모든 거 다 할 수가 없죠. 나는 A, 쟤는 B, 또 저 사람은 C. 이런 걸 서로가 잘한단 말이죠. 그게 스몰 피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정보, 이런 거 그 이상으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것만 하면 되고 저 사람이 또 이런 걸 또 채워주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런 걸 채워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의 이 큰 뇌를 이런 작은 조각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약간 쉽게 말하면 전문화 같은 거죠. 전문화. 한 명이 모든 거 다 할 수가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스몰 피스를 데디케이트 한다는 겁니다. 6번 문장이 좀 어렵죠? 또 설명이 길어졌네요. 자, 다 와갑니다. 우리는 어떤 things니까 어떤 상황, 어떤 것 다 괜찮아요. 이런 거를 이해합니다. well enough to benefit from them이니까 여기서 them은 당연히 things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만큼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익을 얻을 만큼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변기 작동 원리? 몰라요. 컴퓨터 작동 원리?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컴퓨터 켜고 변기 내리는 거 다 잘해요. 이익이 되잖아요. 그 정도만 우리는 상황을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But all the while. 이 all the while이라는 거는 뭐뭐 동안 내내 이런 뜻이어서 그냥 요거 하는 동안 내내 이걸 한다는 거니까 그와 동시에 정도의 느낌으로 여기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작은 계산을 또 하고 있죠. That contribute to a larger whole. 어디에 기여하는 작은 계산? 이 더 크고 거대한 전체에 기여를 하고 있는. 자, 아까 여기 6번 문장에서 말했죠? 나는 A, 이 스몰 피스. 쟤는 B, 또 스몰 피스죠? 각각 작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작은 계산을 하면서 그게 이제 더 거대하고 더 커지는 하나의 전체가 되겠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사실 비슷한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하나의 계산이라는 것에서. 이 더 큰 계산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도 표현을 했지만 결국 여러분 이건 사회죠, 사회. larger whole. 그러니까 큰 사회, 거대한 그 계산 안에서 우리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스몰 피스죠. 작은 퍼즐 조각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뭐를 위해서? 우리 사회의 컬렉티브 브레인스를 위해서. 우리 사회의 집단적인 뇌. 집단적인 뇌가 뭐예요? 개개인들이 다 하나의 스몰 피스를 채우고 또 채우고 하면서 점점 이렇게 집단이 되고 점점 쌓이겠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 각자 개개인들이 하나의 작은 역할, 나의 역할을 그냥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8번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글 자체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고 어렵지 않은데 말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이걸 애초에 이해하는 게 좀 까다로운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31번 또 시작하겠습니다. The best defense most species of octopus have네요. 대다수 이제 문어 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디펜스, 수비죠, 수비, 방어하는 그러한 방법은 is to stay hidden, 숨어 있는 겁니다. as much as possible니까 가능한 한 많이 오랫동안 잘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hunting at night니까
사냥을 밤에 하는 겁니다. 낮에는 잘 숨어 있다가 밤에 잠깐 나와서 사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문어들의 가장 최고의 디펜스라는 거죠. 그래서 to find one in full view in the shallows in daylight. daylight은 낮이죠, 낮, 대낮. 이 the shallows, 이 shallows에 s가 붙으면 물의 얕은 부분입니다. 물의 얕은 부분. 대낮에 물의 얕은 부분에서 옥토퍼스를 이제 in full view로 발견하는 거니까 완전 다 드러나 있는 상태 그대로. 그걸 발견한다는 것은 되게 놀라운 일이었죠. For two Australian underwater photographers. 두 명의 이제 오스트레일리안이니까 이제 호주 작가들을 말하겠죠. 호주 사진 작가. 이제 호주에서 뭐 물속을 좀 이렇게 찍고 다니는 이 작가, 사진 작가들에겐 되게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왜? 1번 문장에서 최대한 숨어 있다가 밤이나 되어야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헌팅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대낮에 이 완전 다 드러난 모습을 봤으니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실제로 what they saw at first was a flounder예요. 그들이 처음에 봤던 것은 넙치였다. 이제 여기 넙치라고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넙치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한 뭐 주제를 담은 글이 앞으로 전개가 되지만 처음에는 넙치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원래 옥토퍼스인데. 다음 4번 문장입니다. It was only when they looked again. 자, 그들이죠. 이제 이 사진작가 2명. 그들이 다시 봤을 때야 that they saw a medium-sized octopus. 중간 크기의 문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보니까. 근데 그 문어는 이제 with their 8 of each arms folded. 자신의 8개 팔을 다 접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두 눈이 staring upward니까 위를 응시하고 있죠. 두 눈이. 그래가지고 to create the illusion. 이제 환상, 착각을 좀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가 원래 문어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가 플라운더인 척. 팔은 없어. 팔을 다 이게 접어놨어. 그 눈을 이렇게 막 위로 치켜뜨고 있어. 이제 그렇게 좀 착시를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이 사람들이 발견을 한 거죠. 다음 문장 보시면요. 문어는 has a big brain. 뇌가 크고요. 그리고 시력도 상당한 이제 시력,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능력까지 있어요? 색깔과 어떤 패턴까지도 바꾸는 능력까지 있어. 자, 그리고 this one이니까 요 앞에 나와 있는 이 문어를 가리키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고, 자, 이 문어는 was using this asset. 이러한 asset을 사용하고 있었죠. 자, asset은 원래 뜻은 자산이죠, 자산. 뭐 실제로 뭐 주식 같은 이제 그런 거를 asset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뭐 그런 경제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뭐 여기서는 되게 쉽게 뭐 기술, 뭐 능력, 뭐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것 이런 느낌의 그냥 asset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asset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이러한 asset은 이러한 asset을 말하겠죠. 자신의 능력.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던 거예요. 이 문어는. To turn itself into a completely different creature. 자기 자신을 뭐로 바꾸려고 완전히 다른 생명체, 완전히 다른 존재로 자기를 탈바꿈하려고 이제 이러한 에셋을 막 사용하고 있었죠. 되게 신기하죠? 마치 자신이 플라운더인 것처럼 막 이렇게 팔을 접어놓고 되게 똑똑하게 그렇게 자기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6번 Many more of these species. 이 종, 이제 이 문어들, 더 많은 이런 문어들이 have been found since then. 그 이후로 이런 식으로 뭔가 발견이 많이 되었죠. 그리고 there are now photographs of octopuses that could be said to be transforming into sea snakes. 이제는 어떤 사진도 있어요? 이 문어들의. 되게 웃깁니다. 얘네들이 could be said. 이런 식으로 일컬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바다뱀으로 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젠 바다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어는 이제 자기 자신이 잘 숨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바다뱀인 척도 하고 플라인더, 이제 넙치인 척도 하고 막 다른 물고기인 척 막 하는 거.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이 바다뱀 이런 식으로 보이는 사진까지도 이제 찍히고 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리고 while they mimic.
이제 이 옥토퍼스, 문어가 이렇게 막 변장을 하고 막 흉내를 내고 있죠? 자, 그러는 동안 사냥까지도 한대요. 와, 되게 철저한 친구들이죠? 사냥까지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 여기 나옵니다. Producing the spectacle of a flounder suddenly 이렇게 가는 거고요. 중간에 say라는 그냥 뭐 하나 말해보자. 뭐 예를 들어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spectacle이라는 단어는 좀 볼게요. 여기선 어떤 뭔가 인상적인 장면의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이 자기가 다른 물고기인 척 변장을 하면서 흉내를 내면서도 사냥까지 같이 하죠. 자, 그 부분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데 엄청 되게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면서 자, 그 장면을 보니까 플라운더, 아까 말했던 넙치처럼 보이는 문어죠? 넙치가 갑자기 뭐로 바뀌어요? 문어의 팔로 바뀌죠. 갑자기 문어팔이 딱 튀어나와. 그리고 sticking down a hole이에요. 구멍 속에 그것을 스틱하는 거니까 여기선 스틱이 뭔가 두는 느낌? 집어넣는 느낌? 여기서 it은 이 팔이겠죠? 문어팔. 자신의 문어팔을 어떤 구멍 속으로 딱 집어넣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grabbing whatever's hiding there. 거기에 이제 숨어있는 그 구멍 안에 숨어있는 뭐든지 간에 하나 그랩하는 거죠. 이렇게 잡아오는 그런 되게 광경, 그런 뭔가 되게 신기하고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되게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제 넙치가 갑자기 문어팔로 바뀌어가지고 구멍에 손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숨어있는 애들을 이렇게 끌고 오는 거, 잡아오는 이런 되게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낸다. 다음 32번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how much we suffer relate to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자, 얼마나 많이 우리가 suffer, 고통을 느끼는지는, 고통을 겪는지는 관련이 있어요. 뭐랑? 어떻게 우리가 프레임 하는지를. 이 프레임이라는 건 틀이죠. 틀을 짜는 거잖아요. 틀을 짜다. 약간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프레임 안에 가둔다. 이미지를 딱 그렇게 만든다의 프레임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무난하게 뭐 해석하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지, 뭘 우리가 그동안 고통을 겪어왔던 have been이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 있었어.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고통의 정도는. 자, 그거에 대한 상세 설명이 쭉쭉 나옵니다. 다음 2번. 이 1500m 주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막 밀어넣어요. 어디로? into extreme pain으로. 극단적인 고통, 진짜 극도로 고통을 막 밀어넣어. 뭐 하려고? 그 경주 이기려고 막 참고 뛰잖아요. 자, 그때 그들의 근육은 스크리밍, 그들의 근육이 막 울부짖어요. 근육이 엄청 막 파열될 정도로 되게 엄청 아프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들의 폐, 렁은 이제 폐죠. 요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폐. lung cancer. 폐암. 해주고 이제 이런 단어는 신체 부위에서 좀 많이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그들의 이제 폐가 explode는 막 터지는 거잖아요. 막 터져. with oxygen deficit니까 산소 부족이죠. 그러니까 산소 부족으로 폐가 막 터질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을 지금 막 받고 있죠. 자, 그럴 때 they don't psychologically suffer much. 되게 신기하게도 이 1500m 주자들이 막 극단적인 고통으로 막 자기 자신을 밀어붙입니다. 이거 이기려고. 자, 근데 그럴 때 어때? 그들은 심리적으로 고통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1번 문장에 따르면 이거는 경주에 이기려고 자기 자신을 막 뭐랄까요,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막 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고통을 그렇게 심리적으로는 많이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고통을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이런 말을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3번. In fact, 오히려 사실 울트라 마라톤 주자들이에요. 울트라 마라톤 주자가 뭐냐? 여기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who are crazy enough to push themselves beyond the normal boundaries of human endurance예요.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앞에 나와 있는 이 1500m 주자들이랑도 달라요. 울트라야, 울트라. 자, 이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인듀어런스니까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인듀어런스는 뭔가 견디는 거예요. 뭐 인내심도 상황에 따라 괜찮고요. 뭔가 견뎌내는 게 인듀어런스인데 우리 인간들이 견뎌낼 수 있는 일반적인 경계가 있잖아요. 그거를 비욘드 한 거니까 뛰어넘은 겁니다. 뛰어넘은 거.
뛰어넘을 정도로 자기 자신들을 미친 듯이 몰아붙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거에 대한 또 상세 설명이 뒤에 나와요. Covering distances of 50, 100km or more over many hours예요. 여러분들 거리가 미쳤죠? 1.5km도 아니야. 1500m도 아니야. 50km에서 100km.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뜁니까? 사실 1km만 뛰어도 힘든데 50km, 100km 미쳤죠? 이제 이 정도의 거리까지도 커버링. 여기서 커버링은 이동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거리를 이동할 정도로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이런 견딜 수 있음, 인간의 우리 인내심을 더 초월한, 넘은 이제 이런 사람들. 혹은 over many hours니까 수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긴 거리를 뛰는 사람들은 talk about making friends with their pain. 뭐라고 말합니까? 고통과 친구가 되라고 말을 하죠. 고통과 친구가 되는 거야. 고통을 고통이라 생각하지 말고 고통은 친구야. 그런 식으로 너의 고통을 프레임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3번 문장에 인백으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가 3번 문장이 되겠죠. 되게 길죠? 이해 잘 해주시고요. 마지막 4번입니다. 더 길어요. 아이고, 문장은 4개밖에 없는데 너무 길어. 자, 하나하나 봐볼게요. When a patient has paid for some form of passive back pain therapy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천천히 가봅시다. patient는 환자죠. 한 환자가 has paid for예요. 돈을 냈어요. 뭐에 대해서? 뭐 어떤 형태의 passive back pain 테라피에 대한 그 돈을 냈어요. 자, 이제 요거를 잠깐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 패시브는 수동적인 거죠. 그리고 백은 등이고 페인은 고통. 그리고 테라피는 치료법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 엮어서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말 그대로 환자는 가만히 있고 전문가가 이제 뭐 고통을 조금 더 완화시켜주기 위해 뭐 마사지를 한다던가 하는 거를 패시브 백페인 테라피라고 한다고 해요. 말 그대로 패시브인 겁니다. 환자는 가만히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전문가가 매일 이렇게 해주는 거죠. 만져주고 풀어주고 하는 거. 오케이죠, 여기까지. 자, 이거에 대해 돈을 냈어요. 자, 그리고 the practitioner. 이제 이 사람이 전문가죠. 뭐 의사라고 봐도 되겠고 뭐 물리치료사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여기선 이 전문가가 pushes deeply into a painful part of a patient's back to mobilize it. 아, 너무 깁니다. 자, 또 천천히 봐볼게요. 이 전문가가 깊게 막 눌러요. 어디를 눌러? 그 아픈 부분 있잖아요. 이 환자의 등에 아픈 부분을 막 이렇게 막 눌러. 뭐 하려고? mobilize it 하려고. 여기서 it은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painful part of a patient's back이 되겠죠? 이 아픈 부분이 되겠죠? 이 아픈 부분을 mobilize 하려고. 여러분들 이 모바일. 이거는 이제 움직이는 거죠. 모바일 폰. 유동적인 걸 이제 모바일이라고 하는데 모빌라이즈잖아요. 모빌라이즈. 그러니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근육이 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느낌이. 그러니까 근육의 등 근육을 좀 풀어질 수 있게 그 아픈 부분을 막 꾹꾹 누르고 있어. 막. 그렇게 할 때, 자, 그때 the patient calls that good pain이에요. 환자가 그것을 뭐라고 불러? 좋은 고통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 그 환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믿는다면 This type of deep pressure treatment 이렇게 꾹꾹 막 압박을 주면서 깊게 치료해 주는 게 will be of value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 여기서는 이 of value 있죠? 요거는 그냥 valuable 이라는 형용사로 바꿔주면 돼요. 가치 있는. 그러니까 이 치료법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 고통을 좋은 고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명 아프잖아. 아픈데 좋은 고통인 거야. 비록 뭐임에도 The practitioner is pushing right into the patient's sore tissues. 똑같은 말 또 하고 있죠? 그 전문가가, 치료사가 is pushing right into니까 막 직접 꾹꾹 누르고 있죠. 어디에? 그 환자의 sore는 아픈이란 뜻이에요. 아픈, 티슈는 조직이죠. 그 아픈 조직을 꾹꾹 누르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는 좋은 고통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왜? 우리 아까부터 쭉 얘기하고 있던 이 환자는 이 고통이라는 걸 뭐로 프레이밍한 거예요? 좋은 고통이라고 프레이밍한 거죠. 내가 아파서 여기 치료받으러 왔고 이 치료해주는 사람이 꾹꾹 눌러서 아프지만 이거는
bad pain이 아니라 good pain이다. 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말에 대한 예시를 쭉쭉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